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조기 대선이 유력해지면서 호남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고 안철수 의원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잇따라 전북을 방문해 조직 정배에 나섰습니다. 대선 시기가 빨라지면서 전라북도가 대형 사업을 발굴해 각 정당의 대선 공약으로 반영시켜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반발한 중국 당국이 암암리에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도내 기업들이 중국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지난 2007년부터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했지만 밤과 휴일에는 운행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유력해지면서 호남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고 안철수 의원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잇따라 전북을 방문해 본격적인 조직 정비에 나섰습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내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집니다. 이르면 내년 4월, 늦어도 내년 8월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호남 역할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장 정동영 의원은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제가 배가 들려면 물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모든 정치인에게 길은 열려 있죠. 정 의원의 지지율이 높지 않아 대선 후보로 거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남 역할론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호남이 결정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호남 주도, 호남 정치의 중심론이 도출할 것이고. 지난 9일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잇따라 전북을 방문해 대선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조기 대선 전국을 앞두고 전북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북 그러면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소외됐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뭔가 대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 가끔 하게 됩니다. 내년 조기 대선에 전북 출신의 대선 후보가 나오지 않더라도 전북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전북 민심을 붙잡으려는 대선 후보들의 이른바 전북 구애 작전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탄핵 정국 속의 대선 시기가 빨라지면서 대선 공약의 사업을 반영하는 작업이 시급해졌습니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발굴한 45개 대선 공약 가운데 10개가량을 각 정당의 대선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18년은 전라도라는 명칭이 생긴 지 10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일한 행정구역 명칭으로 1000년을 이어온 곳은 전라도가 유일합니다. 전라북도는 대선 공약으로 전라도 새천년공원 조성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라가명 복원지 일대에 450억 원을 들여 천년탑과 역사광장, 야외 공연장 등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과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국제농식품 비즈니스센터 구축, 지방의정 연수원 설립도 주요 대선 공약 후보입니다. 전북의 현안인 새만금과 관련한 여러 사업 또한 이번에도 대선 공약으로 추진됩니다. 새만금 신항만 배우식품단지와 바이오 복합단지, 육해공 무인이동산업 비즈벨트 조성 등이 대선 공약으로 준비 중입니다. 전라북도는 지금까지 발굴한 이들 45개 사업 가운데 10개가량을 차기 대선 공약으로 선정해 다음 달에 각 정당에 전달하고 반영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한 10건에서 15건 정도의 공약 사업을 발굴을 해서 정치권과 긴밀하게 공조를 해나감으로써 공약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탄핵 정국 속에 정치권의 이합 집산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선 공약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기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전북 정치권의 단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 수출에 불통이 튀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검역과 통관을 대폭 강화하면서 도내 기업의 수출에도 큰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환 기자입니다. 유자차를 수출하는 이 식품업체가 중국 시장에 변화를 감지한 건 지난 9월 무렵.
갑자기 검역이 대폭 강화됐고 영양성분 표시 문제를 트집 잡아 일주일이면 됐던 통관이 한 달이나 걸리기도 했습니다. 꾸준히 상승하던 중국 수출이 올해는 2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중국 쪽 수입상들까지도 사드 문제에 따른 보복 조치로 보고 있다며 실제 사드가 배치되는 내년 이후를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서 소비자들까지 그런 인식이 다 확산됐을 때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사지 않았을 때가 가장 현재 저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 최대 매장인 완다 플라자에도 입점한 이 아동용 네이 업체도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통관 문제로 물류는 꽉 막혀 있고 현지 수입상의 달러 송금까지 원활하지 않아 제품과 자금 순환 모두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제때 받기 어렵다 보니 지난달부터는 중국 쪽 주문량도 끊겼습니다. 이 때문에 애써 구축해놓은 중국 내 판매망이 현지 제조업체로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차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 손 치더라도 그때 정상 지금처럼 물건을 저희가 수출을 해서 판매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국내외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상황이 가뜩이나 어려운 가운데 사드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까지 악화되면서 수출 기업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지난달 김제에서 발생한 AI가 정읍에 이어 고창과 부안으로 확산되면서 지금까지 살처분한 닭과 오리가 40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살처분한 닭과 오리는 김제 19,000마리, 정읍 18만 5천 마리, 고창, 부안 19만 7천 마리 등 40만 1,000마리입니다. 전라북도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14개 시군의 거점 소독시설 31개와 통제초소 9곳을 운영하면서 농장 소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AI 확산을 막기 위해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시설과 차량을 대상으로 이동 중지 명령이 다시 내려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 가금류 시설과 차량에 대해 일제 소독을 한 뒤 오늘 자정부터 수요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가금류 농장과 사료 공장, 차량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전주 도심의 쓰레기 수거가 차질을 빚으면서 수거 대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 주변 주민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주민과 전주시의회 전주시가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대란이 자칫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게들이 몰려있는 전주 도심 골목입니다. 곳곳에 시민들이 내놓은 쓰레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매일매일 오는데 3일에 한 번 왔다가 이틀에 한 번 왔다가 그 노니까 아파요. 쓰레기 나오는 양은 많은데 수거가 안 되니까. 청소 차량 차고지에 가봤습니다. 수거 작업에 한창일 차량들이 멈춰서 있습니다. 쓰레기가 실려 있어 수거가 불가능하자 수거 작업을 포기한 겁니다. 차고지 한 켠에는 소각장 등에 반입하지 못한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불편도 주고 현재 전주시가 완전히 정수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한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소각장 주민 감시원들이 일주일 전부터 반입 쓰레기 검사를 엄격히 하자 쓰레기 수거와 반입이 줄줄이 차질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소각장에서 쓰레기 반입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청소 차량 한 대당 평소 10분 안팎에서 2-3시간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하루에 한 2-3번 정도는 오셔야 된다면서요? 그러죠.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되세요? 못 되죠. 한 번 하기도 힘들잖아요. 여기 와갖고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니까. 반입 검사 강화는 쓰레기 시설 주민 지원금을 현금 대신 소득 사업 등의 간접 지급만 가능하도록 조례를 바꾼 것에 대한 항의 차원입니다. 소각장과 매립장 등 3개 쓰레기 시설 주민들은 협약을 무시한 거라면서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주도한 전주시의회와 이를 수용한 전주시는 쉽게 물러나지 않을 모양새입니다. 주민들과 전주시가 대화 창구는 열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빠른 시일 내 타협이 안 되면 전면적인 쓰레기 수거 중단 사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내년 2월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금운용본부에서 인력이 계속 이탈해
정규 여건 개선 등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기금운용본부를 그만두거나 퇴사할 예정인 인력은 모두 28명으로 지난해 10명의 3배 가까이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일부 직원들이 전북 이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혀 전북 혁신도시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과 정규 여건 개선, 전북 금융타운 조성 등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 문제와 전주 김제 통합 문제를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 의원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 문제가 12년째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한 건 행정의 큰 잘못이라며 탄핵 정국이 끝나면 곧바로 종합경기장의 이전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또한 전북의 미래 발전을 위해 전주와 김제의 통합이 시급하다며 기회가 된다면 김제 이장단에게 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산시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밤과 휴일에는 운행을 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체장애 1급인 심지선 씨는 얼마 전 저녁 나들이길에 전동 휠체어가 갑자기 멈춰서자 전화를 걸어 장애인 콜택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운행 시간이 지났다며 거절해 도로에서 한참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에 전화를 했어요. 혹시라도 지금 너무나 급한데 해주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방법이 없다고. 운영 지침에 따라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라고. 솔직히 너무 원망스럽고. 군산에는 17대의 장애인 콜택시가 중증 장애인들에 발휘되고 있지만 운행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제한돼 밤과 휴일에는 전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아플지도 모르고 언제 필요할지도 모르잖아요. 미리 예약을 하는데도 저희가 돈을 더 준 데도 안 되고. 장애인들은 전주나 익산처럼 필요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군산시에 시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운영비로 매년 4억 7천만 원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추가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시간 외에 이분들이 활동을 할 시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점이 야기가 됐네요. 군산시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장애인 콜택시가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반쪽짜리가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최근 현대중공업이 대규모 선박 수주에 성공해 군산 조선소의 건조 물량을 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란 국영선사로부터 컨테이너선과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등 10척을 수주하고 방위사업청과 해양경비안전본부로부터 잠수함과 경비함 등 2척을 수주했습니다. 전북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군산조선소 존치를 요구하는 서명부를 군산시 의회에 전달하면서 군산조선소의 경쟁력이 탁월한 만큼 수주 물량을 군산에 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새만금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전라북도가 정부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새만금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새만금 사업을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 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평균 17.3%에 불과한 지역업체 참여율이 최대 40%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올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북교육청에 1,400억 원 규모의 지원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도의회 본회의에서 올해 누리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내년 보통교부금에서 762억 원을 감액하고 480억 원 규모의 지방채 승인도 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전북에만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예비비 145억 원까지 포함하면 누리예산 미편성으로 전북교육청이 받지 못할 금액은 1,394억 원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북도 학생들의 무상급식 평균 단가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급식을 제공받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북도의회가 전북교육청 예산을 분석한 결과
내년 무상급식비로 80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하지만 학생 1인당 평균 단가는 2,764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633원이 낮았습니다. 도의회는 전북교육청이 자치단체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급식비를 현실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2016 전라북도 상인연합회 워크숍이 500여 명의 도내 전통시장 회장과 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르윈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행사에서 전통시장 운영에 대한 교육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화합잔치를 통해 우위를 다졌습니다. 총경급 경찰관에 대한 전보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정읍서장의 김종화 광주 정보화 장비과장, 완주서장의 안상엽 경무과장, 고창서장의 박헌수 전남 112 종합상황실장, 임실서장의 김광호 전남 정보화 장비과장, 순창서장의 신일섭 생활안전과장, 진안서장의 남기재 홍보 담당관, 장수서장의 전준호 전남 정보과장, 무주서장의 나영민 서울수사과, 홍보담당관의 이성순 광주 북부서장, 경무과장의 박정근 진안서장, 생활안전과장의 김재석 광주 정보과장, 수사과장의 이후신 임실서장이 각각 자리를 옮겼습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 13.3도, 고창 13.2도 등 어제보다 높았습니다. 밤까지 일부 지역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6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1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4m로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이 불면서 춥겠고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눈이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